안녕하십니까. 상속유류분TV의 송봉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유류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관련하여서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과 유류분 문제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너무도 많은 변호사들의 광고와 동영상이 뜹니다. 이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힘들 정도라서 이러한 검색으로 실력 있는 성실한 변호사를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선택에 관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법조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프로는 프로끼리, 선수끼리 서로 알아본다고 판사와 변호사는 어느 변호사가 진정으로 상속과 유류분 사건의 일각에 믿고 또 당사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는지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판사와 검사 등은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위에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상속과 유류분 문제를 잘 처리해 줄 변호사를 알고 있느냐, 나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가 판례와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자기도 상속과 유류분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에 질문을 받은 변호사가 나도 잘 처리할 수 있는데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의 추천을 구할 때에는 결례가 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고나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방법인데 이 경우 본인의 재산이 걸린 큰 문제이니만큼 반드시 세 군데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선택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변호사는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된다는 말은 광고료를 많이 지급한다는 말이고 광고료를 많이 지급하는 변호사는 실력이 있다기보다는 사건 유치에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실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광고에 노출된 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맡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과 달리 법률 상담이 무료가 아니고 유료인 경우가 더 많은데 상담료가 좀 들더라도 두세 군데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료로 상담을 하겠다는 변호사 사무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상담하는 곳은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고 일단 사건을 유치부터 하고 보자는 욕심이 실제 실력이나 전문성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간당 30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상담료를 받는 변호사는 자신의 실력과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상담료를 받기 때문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상담에 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담 시에 사안과 판례 그리고 법리를 의뢰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판례나 법리를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한다면 그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는 복잡한 판례나 법리도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변호사입니다. 흔히들 법은 상식이다. 또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여야 한다고들 말하는데 그 이유는 상속이나 유류분에 대한 판례나 법리도 결국은 일반인이 상식에 비추어 생각하면 알기 쉽게 설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담을 하는 변호사의 성실성과 도전정신, 파이팅을 보셔야 합니다. 당장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속이나 유류분에 관한 판례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과 유류분에 관하여는 아직 판례가 없는 분야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기존 판례와 법리의 적용을 받는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애매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는 지금 존재하는 판례나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이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 판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안임을 파악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가끔은 도저히 지금 확립된 판례와 법리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판례 변경을 도전해보는 도전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확립된 판례와 법리가 있는데 무모하게 판례 변경을 도전하자고 덤비는 변호사도 경계해야 합니다. 기존 판례를 해당 사건에 적용할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한 결론이 나올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판례 변경에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이지 기존 판례가 해당 사안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사건을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면서 판례 변경에 도전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SNS나 방송활동, 인터넷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 SNS, 방송활동, 인터넷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변호사는 그 변호사가 속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얼굴 마담 정도를 하는 역할을 하기에 상담하러 갔을 때 얼굴 한번 볼 수 있을 정도이고 그 이후로는 미팅에서 보기도 힘들고 실제 업무는 같은 법인이나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위 내용은 비단 상속과 유류분 사건 이외에 형사사건이나 다른 민사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곳, 세 곳을 넘어서 네 곳, 다섯 곳 이런 군데의 변호사를 찾아서 면접하거나 상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노릇입니다. 많아야 세 곳 정도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면접해 볼 것인데 위 간단한 내용만으로 자기 사건을 잘 맡아서 처리해줄 실력 있는 성실한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변호사 선임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송 도중에 변호사가 불성실하거나 실력이 없다고 변호사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1심 한 번, 2심 한 번, 사실상 이렇게 두 번 재판받을 기회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심이 훨씬 중요한데 그 1심 재판을 받을 기회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동영상을 현직 법조인들에게 보여드리고 송봉준 변호사가 말하는 변호사 선택법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